입니다. 저는 러시아 배우자를 둔 한국 남자고요. 국제 결혼한 지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2019년 10월 달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받았고요. 그 전에 2019년 9월 달부터 결혼 비자 관련된 준비를 했고 그 전에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끝냈습니다. 아, 러시아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시는데 결혼 비자가 최종적으로는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혼 비자도 3개월이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일종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외국인 등록증이죠. 그래서 제가 2019년도 이제 와이프랑 혼인신고를 하고 8월달 혼인신고를 하고 9월달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결혼 혼인신고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혼인신고함과 동시에 결혼 비자도 받고 한국에서 10월달 한국에서 최종적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았거든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러시아의 작성은 뭔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되는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한 준비물 러시아 미원증명서 이제 러시아 대사관이 한국에 서울과 부산 두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때 이게 경험이 있으신 한국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수월하겠지만 아닌 분들은 되게 까다로워요. 서류에 문구 하나가 없다고 혼인신고가 안 된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국제결혼 준비하시다가 보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러사무에서 되게 정보를 많이 찾으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죠. 저도 가입한 게 2018년 10월 달 가입했고 여기서 정보를 이것저것 이제 수집을 하면서 그때 제가 쓴 글이 44개, 답글이 316개네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그때 제가 결혼 비자를 발급받으면서 참 이슈가 된 게 뭐냐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되게 간편하게 비교적 쉽게 수월하게 그 결혼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글로만 계속 적고 러사무에서 활동하고 이런 걸 하다가 제가 상담해드린 분들이 대략 한 30커플 정도 아마 넘는 것 같아요. 그 분들 중에서도 그 유튜버 하시는 분 있던데 이분 준오브 다샤 67만 6만 명이네요. 와, 맞네. 이분도 저한테 가이드를 좀 받으셔서 수월하게 결혼비자 발급받으셨다고 고마워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최근에도 그 상담하신 분이 유튜브에는 없더라. 영상 좀 만들어 달라. 저도 솔직히 제 목소리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없고 뭐 말하는 것도 되게 좀 어설프고 해서 안 만들려고 했는데 한번 용기 내서 다음에 예비 국제 커플들을 위해서 한번 자료를 남겨보고자 용기를 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음, 유튜브에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러시아 결혼 비자에서 쭉 찾아보니까 방법에 대한 거는 거의 대부분 없더라고요. 뭐 보니까 다 에피소드만 있고 실제로 뭘 준비하고 어떤 단계를 거치고 어떤 걸 하는지 스텝별로 정리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제일 근사한 게 이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되신 여성분이 한국에서 어학비자로 계시는 분이라서 남편분이 배우자 되실 러시아로 출국을 안 하고 한국에서 결혼비자 변경
이분들은 보니까 그 비자 변경한 케이스고, 최초로 이제 저 같은 케이스처럼 결혼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는 상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조금 틀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에서 모든 걸 다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되게 수월한 편이죠. 근데 조금 힘들다고 하시니까 어, 제가 상담해드리면서 이런 커플들이 있으면 되게 정말 복 받았다고 그래요. 예, 여성분이 있는 체류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정말 이거는 행운이라고 제가 상담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어학 비자하고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결혼 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발급을 받는 게 아니라 변경. 그 두 개 비자 빼고는 다 무조건 배우자 되시는 분, 그 나라의 관할 거주지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직접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돼요. 자, 이제 한번 첫 번째 영상 중에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의사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게 아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았는데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이 편해요. 그게 뭐냐면은 러시아 작스입니다. 작스를 안 가려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거예요. 이 러시아 작스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음, 뭐 구청이나 시청 온갖 그 민원 관련된 행정 업무를 하는 어, 기관인 것 같은데 러시아 사람들도 되게 작스를 싫어해요. 되게 불친절하고 시스템이 되게 어, 약간 구시대적이고 공무원들이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불친절하고 러시아 사람들조차도 러시아 작스에서 공무원이 되게 친절하다 하면은 로또 맞았다고 할 정도로 음, 그렇게 친절하지는 친근감이 없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작스를 안 가려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모스크바에 계시는 분인데 커플인데 자기는 지금 모스크바에서 작스에서 지금 먼저 혼인신고 하려고 왔다. 한국에서 혼인신고 먼저 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서 먼저 하려고. 근데 도저히 안 된다.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저한테 상담이 와서 부부 러블라님은 어떻게 먼저 하셨냐고, 어떻게 하셨냐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먼저 하고 러시아로 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분도 결국엔 모스크바에서 진행하던, 작스에서 진행하던 혼인신고 다 취소하고 한국에 먼저 와서 저랑 똑같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난 이후에 다시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면은 그 다음엔 작스를 안 가요. 자, 작스는 대충 뭔지 아셨죠? 그다음에 한국에서 혼인신고해야 되는 이유, 작스를 피하기 위해서. 작스를 피하기 위해서. 작스, 작스 가면 안 돼요. 가면 힘들어져요. 모스크바, 뭐, 어디, 러시아에 있는 그 뭐, 소도시도 아니고, 모스크바에서 작스에서 그 정도로 진행이 어려우면, 다른 소도시는 뭐,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작스를 무조건 피해야 된다. 자, 근데 이렇게 작스를 피하게 된 이유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면 기혼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라고 하면, 아, 이제 두 분 다 결혼하게 되는 사람 두 분 다 싱글인 경우에 러시아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무조건 작스에 가요. 뭐 방법이 없어요. 두 분 다 싱글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유 불문 없이 러시아 작스에 가서 거기서부터 모든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에는 싱글 상태가 아니라 싱글 기혼자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배우자는 싱글이지만 러시아 배우자는 싱글이지만 서류상에서는 한국에 있는 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기혼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싱글 기혼자인 경우에는 러시아에 갔을 때 작스를 안 가고 여권사무소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뭐 와이프 말로 저 패스포트 스탬프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던데, 작스에서도 똑같아요. 작스에서도 실제로 결혼 비자 받기 위해서 그 결혼 도장 받기 위한 어, 스탬프는 패스포드 스탬프 여권 사무소에서 발급을 해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이유는 작스를 피하기 위해서. 딱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피하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예요. 다른 게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고,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위한 준비물 하나밖에 없죠. 미혼증명서. 배우자 되실 분. 자, 근데 지금 러시아는 한국에 서울, 부산 두 군데 대사관이 있습니다. 요거 두 군데 가셔가지고 미혼 증명서를 떼시면 되는데, 그 여권 가지고 있는 본인이 직접 가서 떼셔야 돼요. 대리로 떼어주거나 하는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 자국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러시아 본인이 가서 직접 떼셔야 되고, 이 서류가 만약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따로 있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 들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여자친구가 러시아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러시아에 있으면은 이제 대사관에 안 가고 러시아 본국에서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으셔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그 문서를 받으면 이제 한국에서 번역이랑 공증을 받아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돼요. 혼자서 혼인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공무원들의 입장인데, 이건 무슨 이야기였냐고 하면, 이게 공무원들도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똑같아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국제결혼에 대해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정확히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정말 칼같이 다 따지는데 되게 좀 피곤해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 미혼관계증명서에 어떤 특정 문구, 이분은 결혼하기에 뭐 적합함, 이런 문구가 없어서 혼인신고 거절하신 분들도 있고, 반대로 또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지 한국에서 혼인신고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그냥 케바케입니다. 이거 다 무시하시고 그 위에 상위기관, 그러니까 뭐 소도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고향이 면 소재지에 있어서 면에서 신고를 했는데 증인 두 분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면사무소에서조차 모르죠, 당연히. 모르니까 그 위에 상위기관 군청에다 전화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런데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그 결혼비자, 혼인신고하는 매뉴얼에 그 보면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그거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그런 매뉴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제 와이프가 어, 면사무소에서 혼인신고할 때 면사무소 직원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을 보더니, 이거는 러시아에서 기혼증명서 받아서 진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다.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지금 갖고 있는 매뉴얼이 보면 10년 전에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그런 매뉴얼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가르쳐 드려야 돼요. 시스템이 좀 바뀌었다. 지금 2021년 최근 시스템에는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먼저 혼인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문구나 멘트가 없고 있고의 차이에서 그 혼인신고가 되고 안 되고는 약간 지역을 좀 바꾸시면 돼요. 최근에 그 부산 영도에 계신 분이 연락이 왔는데, 그 문구가 미혼관계 증명서를 뗐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결혼하기 적합한 이 문구가 없다고 부산 영도에 있는 뭐 구청인지 그쪽에서 빠꾸를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으로 가라. 뭐 친구나 아니면 뭐 가족 중 친지들 중에 결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에 있는 그 행정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라. 그렇게 해서 결국엔 그쪽 가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를 끝낸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한국 공무원들의 입장이죠. 다 틀립니다. 공무원 담당자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처음에는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기, 먼저 혼인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미혼증명서. 이 미혼증명서 한국에서 떼면은 가장 좋은데, 한국에 안 계신 분들은 러시아에서 우편, 국제 우편으로 받으셔서 한국에서 받으시면 한국에서 변호사 접시나 공증이나 공증은 동시에 받아서 혼인신고할 때 제출하시면 돼요. 한국 러시아 대사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A4 용지 하나에 러시아 원문이랑 번역된 한글이랑 같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번역이랑 공증 받을 필요 없이 한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받는 그 미용관계 증명서는 그거 하나만 그냥 혼인신고 하실 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편은 러시아에서 혼인신고하기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